기체나 증기의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는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 하나로 해결됩니다. 먼저 단위를 정리해 주셔요. 압력 740mm 수는 760으로 나누어 0.974키야, 온도 97도는 273을 더해 370K, 부피 80ml는 0.08L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물의 전체 질량에서 금속의 질량을 빼면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나옵니다. 1.68m 빼기 1.1, 2g은 0.48g이 산소이지요. 이제 각각을 몰수로 바꾸어 그 비를 잡으면 실험식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x는 2, y는 3이 되어 답은 2번입니다. 백금 같은 불활성 전극으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아래와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와 산소가 2대 1의 부피비로 발생합니다. 이때 수소는 마이너스 극,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나온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요.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5.6L 나왔다면 마이너스 극의 수소는 그 2배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알파 붕괴는 원자핵이 알파 입자, 즉 캔륨 원자핵을 방출하는 방사성 붕괴입니다. 이때 질량수는 4감소하고 원자 번호는 2 감소합니다. 문제의 반응을 보면 질량수가 238에서 234로 2 줄고 원자 번호가 92에서 90으로 2 줄었으니 헬륨 원자핵을 하나 내놓은 전형적인 알파 붕괴입니다. 비교해 두실 것은 베타 붕괴로 질량수는 그대로이고 원자 번호만 1 증가합니다. 감마 붕괴는 둘 다 변하지 않고요. 답은 1번입니다. 반향족 탄화수소는 벤젠 고리를 기본 골격으로 가지는 고리형 불포화 탄화수소입니다. 톨루엔, 아닐린, 안트라센 모두 벤젠 고리가 있으나 에틸렌은 이중결합을 하나 가진 사슬 모양의 알켄 계열이라 벤젠 고리가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전자 껍질은 안쪽부터 KLM이고 각각 주형자수 1, 2, 3에 해당합니다. M껍질 전자는 앞자리가 3인 오비탈의 전자이므로 3 마스의 두께와 3, P의 5개를 더해 7개입니다. 총 전자수 17개인 염소 원자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노르말롬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당량수를 뜻합니다. 황산은 수소이온을 2개 내놓는 이가선이므로 분자량 98을 가수이로 나눈 49g이 일당량이 됩니다. 400ml를 0.4L로 바꾸는 단위 정리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벤젠은 불포화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첨가보다 치환 반응을 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염소와 반응시키면 클로로벤젠이, 진한 황산과 반응시키면 벤젠술폰산이 곧바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페놀의 수성기는 이런 일반적인 치환 반응으로는 벤젠고리에 직접 붙지 않고 쿠멘법처럼 특별한 공정을 거쳐야 얻어집니다. 직접 유도할 수 없는 것은 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완전연소 반응식은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수소를 물로 보낸 뒤 탄소 원자 계수를 맞추면 완성됩니다. 보기에 화합물을 하나씩 세워 필요한 산소 몰수를 비교해 보셔요. 1몰이 연소할 때 산소 3몰이 필요한 것은 에틸렌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며 같은 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원자 번호 7인 질소는 최외각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입니다. 같은 족에는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트가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는 인의 원자 번호 15가 해당하지요.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은 각각 12족, 17족, 18족이라 다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전기분해 문제는 전자 몰수부터 잡습니다. 물이 분해되어 산소 1몰이 나오려면 전자 3몰, 즉 4패러데이의 전기량이 필요합니다. 전기량을 4분의 1만 흘려주었으니 산소도 4분의 1몰만 생깁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은 22.4L이니 5.6L가 되지요. 답은 1번입니다. 결합각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결정합니다. BC의 교는 직선형 180도, 산보라봉선은 평면 삼각형 120도인데 암모니아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결합 전자쌍을 밀어내 약 107도로 가장 작습니다. 수소는 원자가 둘 뿐이라 결합각 자체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방은 글리세린과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으로 이어진 화합물입니다. 여기에 물이 끼어들어 그 에스터 결합을 끊으면 다시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물이 참여해 화합물을 쪼개는 반응을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글리세린과 지방산에서 물이 빠지면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1번 에스터 와인이 둘을 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수용액에서는 폐 플러스 POH는 14라는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이 10만 알면 수산화이온 농도가 주어져도
pH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산화이온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몰퍼리터이므로 pOH는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은 5이고 여기서 pH를 구합니다. pH가 7보다 크므로 액성은 말칼리성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은 묽은 용액의 증기압내림 및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라울의 법칙입니다. 용질 입자가 용매 표면을 차지하면 그만큼 용매가 증발하기 어려워져 증기압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헨리의 법칙은 기체의 용매도,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분자수, 보일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관계를 다루므로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고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수입니다. 중성 원자에서는 전자수도 원자 번호와 같습니다. 크롬륨은 원자 번호가 24이므로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각각 24개입니다. 중성자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뺀 값이므로 중성자수 28개, 전자수 24개가 되어 답은 3번입니다. 브른스테드 정의에서 사는 수소이온을 내주는 물질,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입니다. 물은 상대에 따라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양쪽성 물질입니다. 3번에서 물은 아세트산이온에게 수소이온에게 주어 아세트산을 만들고 자신은 수산화이온이 되므로 산으로 작용합니다. 나머지 보기에서는 물이 오히려 수소이온을 받아 하이드로늄 이온 플러스가 되었으니 모두 염기로 작용한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반응 속도식을 V는 KF식 하이는 KV는으로 놓고 농도를 바꿨을 때 속도가 몇 배가 되는지로 반응 차식 M과 N을 구합니다. 따라서 반응 속도식은 V는 K는 첩도 파이는 참치거 V입니다. 반응 차수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아니라 반드시 실험으로 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빙정강하려는 델타 TF는 KF 곱하기 M으로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합니다. 같은 1g을 같은 물리 킬로그램에 녹였다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몰수가 많아져 몰랄 농도가 커집니다. 빙점간화 상수가 모두 같다고 했으니 결국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메탄올은 32g/몰, 에탄올은 40bg/몰, 글리세린은 92g/몰, 포도당은 180g/몰이므로 분자량이 가장 작은 1번의 빙점반화가 가장 큽니다. 답은 1번입니다.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합은 0이라는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칼륨은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라는 기본 산화수를 먼저 대입합니다. 3번 질산칼륨에서 밑줄 친 질소의 산화수를 X라 하면 나머지는 다이크로미움산 나트륨의 Cr, 황산칼륨의 S, 산산화크로뮴의 Cr이 모두 플러스 6입니다. 산화수 계산은 자주 출제되니 칼륨, 산소, 수소의 기본 산화수를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은 송자는 이동 탱크 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 안전 카드를 작성해 휴대해야 합니다. 대사는 제1류, 제3류, 제5류, 제6류 위험물 전부와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인 화물과 제1석유류입니다. 보기를 보면 휘발유는 제1석유류, 과산화수소는 제6류,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제5류라 모두 휴대 대상입니다. 그러나 경유는 제4류 중 제2석유류이므로 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4류는 특수인 화물과 제1석유류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1총 분말 소화약 제인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식에서 출발하는 두 단계 문제입니다. 먼저 비례식을 세워 10kg이 분해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몰수를 구합니다. 다음은 온도를 270 더하기 273은 543K로 환산해 이산기체 방정식에 대입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연소 형태는 가연물이 어떤 모습으로 산소와 만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분해연소는 목재, 종이, 석탄, 플라스틱처럼 고체가 가열되어 열분해되면서 나온 가연성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어 타는 형태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금속분은 가스 발생 없이 표면에서 그대로 타는 표면연소, 화는도가 증발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 피클에 사는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는 자기연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해연소인 것은 목재이며 답은 3번입니다. 포소화약제는 거품으로 유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약제입니다. 종류는 담배포소화약제, 휴성막 포소화약제, 합성계면 활성제 포소화약제, 메알코올용 포소화약제, 플루오린 하단배 포소화약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보기의 F면 포소화약제는 이 분류에 없는 용어이므로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할로젠 화물소와 설비의 분사헤드 방사압력은 약제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할론 이사형이 는 0.1 메가파스칼 이상, 할론 111은 0.2 메가파스칼 이상,
한론 1사명일은 0.9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론 1사명일은 증기압이 높아 방사압력 기준도 가장 높다고 연결해두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한론 1사명일의 기준은 0.9 메가파스칼 이상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입니다. 기화해도 물질 자체는 이산화탄소 그대로여서 상태만 바뀔 뿐 몰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몰수만 구하면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12 더하기 16 곱하기 2는 44g/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말소화 설비의 기준에서 그대로 나오는 숫자 문제입니다. 전력 방출 방식 또는 국소 방출 방식의 가학식 분말소화 설비에는 2.5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 중 주수 소화가 금지되는 것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즉 무기과산화물입니다. 보기의 과산화나트륨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내면서 열까지 발생시킵니다. 산소 공급과 발열이 동시에 일어남으로 물을 뿌리면 화재가 오히려 확대되어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브로민산나트륨은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연소는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으로 열과 빛을 함께 내는 현상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산소와 이미 완전히 결합해 더 이상 산화될 여지가 없는 최종 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반응하지 않아 스스로 타지 못하는 불연성 물질이며 오히려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약제로 쓰입니다. 반응이 느리거나 열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소요 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 규모를 정할 때 쓰는 기준 단위입니다. 미연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 단위가 됩니다. 특수인 화물의 지정수량은 50리터이므로 여기에 10배를 곱하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참고로 건축물은 외벽이 대하고 조일 때 제조소와 취급소는 연면적 100스퀘어미터, 저장소는 150스퀘어미터가 1소요 단위이니 함께 정리해 두셔요. 이산화탄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기체라서 전기설비 화재에 오히려 적합한 소화약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전도성이라고 서술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질식 위험이 있다는 것, 자체 압력으로 방출할 수 있다는 것, 소화 후 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다는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질산은 제형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입니다. 자기 자신은 타지 않는 불연성이지만 산화력이 매우 강해서 종이나 톱밥 같은 유기물질과 접촉하면 상대를 산화시키며 발화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연성이므로 스스로 자연 발화하거나 가연성 증기를 내어 인화한다는 2번과 3번은 성립하지 않고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텐 1번도 틀립니다. 유기물질과 혼합하면 발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 4번이 옳은 설명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분말소화약제는 종별로 주성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 제2종은 탄산수소 칼륨, 제3종은 제1인산화물류, 제4종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입니다. 보기를 대조해보면 1번은 제3종, 3번은 제2종, 4번은 제2종에 각각 해당하지만 황산나트륨은 어느 종에도 들어있지 않아 소화약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마그네슘 화재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쓰면 안 되는 이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은 반응성이 커서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빼앗아 산화마그네슘이 되고 이때 유독성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며 생성된 유독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알칼리 금속과 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 중 금수성이 있는 물질로 대표적인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만나면 산소를 내면서 발열합니다. 불을 끄려고 뿌린 물이 오히려 산소를 공급하고 열까지 내는 셈이니 물통이나 수조 같은 물 개통 설비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건조사, 펜창질석, 펜산수 소염류 분말소화 설비는 적응성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환기설비는 급기구를 낮은 곳에 환기구를 지붕 위나 지상 2m 이상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스퀘어미터마다 1개 이상, 편입 800스퀘어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인화방지망을 답니다. 급기구를 높은 곳에 설치한다고 한 4번이 틀립니다. 답은 4번입니다. 5개소화전 설비에서 방수용 기구를 경납하는 함을 5개소화전함이라고 합니다. 미연물 안전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5개소화전함은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5개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여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화 전 바로 곁에 기구함을 두라는 취지이니 숫자 5m를 그대로 외워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A급은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 같은 일반 가연물 화재, B급은 휘발유, 겸유, 알코올 같은 유류 및 인화성, 액체 화재, C급은 변압기, 배선, 콘센트 등의 전기 화재, D급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분말 같은 금속 화재입니다. 보기를 대조하면 A급은 유류가 아니라 일반 가연물, B급은 섬유가 아니라 유류, D급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이므로 모두 틀렸고 C급과 전기화재만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수성막 포소화약제는 일반적으로 플루오린계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입니다. 그 덕분에 유류 표면에 얇은 수성막이 빠르게 형성, 확산되어 화재를 신속하게 억제하고 연료의 증발까지 막아줍니다. 물보다 가벼운 유류의 화재에 널리 쓰이고 내활성은 오히려 약한 편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발화점은 불꽃이나 스파크 같은 외부 점화원이 없어도 물질이 스스로 가열되어 연소를 시작하는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그러나 인화점은 외부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이죠. 즉 점화원의 유무가 두 개념을 가르는 기준이고 어느 쪽이든 최고 온도가 아니라 최저 온도로 정의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3번입니다. 황리는 제섬유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로 산소와의 화학적 친화력이 매우 크고 발화점이 약 30에서 40도에 불과할 만큼 낮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그대로 두면 스스로 산화되며 쌓인 열로 발화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황리는 공기와 차단되도록 물속에 저장합니다. 끓는 점이나 조해성, 조연성은 자연 발화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산소와 친화력이 강하고 발화 온도가 낮다는 석권이 가장 타당한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칼륨과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모두 제3류 위험물이고 위험 등급도 1등급이므로 는 공통 성질입니다. 그러나 칼륨은 은백색 고체인 반면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산원에서 무색 액체이므로 는 공통이 아닙니다. 또 칼륨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지만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알루미늄과 에테인을 내므로 도 공통이 아닙니다. 공통 성질은 하나뿐이니 답은 3번입니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슘과 함께 아세틸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아세틸렌은 연소 범위가 약 2.5에서 81%로 매우 넓은 가연성 가스라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금수성 물질은 물과 만나 수소를 내는데 탄화칼슘은 수소가 아니라 아세틸렌을 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반응식이니 반드시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물과 접촉했을 때의 반응성을 아래와 같이 하나씩 다져봅니다. 반면 황은 물에 잘 녹지도 않고 상온에서 물과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가장 작은 것은 황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제육류 위험물 중 빛에 의해 분해되는 대표 물질은 질산은 햇빛을 받으면 분해되어 젓갈색 유독기체인 이산화질소를 내는데 이것이 바로 갈색 연기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질산은 빛이 차단되는 갈색병에 보관해야 합니다. 황산과 염산은 제육류 위험물이 아니고 과산화수소는 제육류이지만 분해해도 물과 산소만 내므로 갈색 염기와는 무관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바이에틸에터는 제사류 특수인 화물로 인화점이 약 -40도, 발화점이 약 180도로 매우 낮습니다. 연소 범위는 약 1.7에서 48%로 가솔린의 약 4.2에서 7.6%보다 오히려 훨씬 넓습니다. 연소 범위가 가솔린보다 좁다고 서술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옳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인화점이 약 -37도라는 점, 그리고 구리, 은, 마그네슘 등의 금속과 접촉하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든다는 점, 이 두 단서로 산화프로필렌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산화프로필렌은 제사류 특수인 화물로 이들 금속과 닿으면 격렬하게 반응해 열과 압력이 발생하고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저장용기의 재질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은 타원 단면적의 길이를 곱해서 구합니다. 타원의 단면적이 파이 88.1호기의 길이를 곱하되 가운데 원통부 L은 그대로 더하고 양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L1과 L2는 3분의 1씩만 반영합니다. 분모가 4와 3으로 짝지어진 식을 찾으면 되므로 답은 2번입니다. 이 공식은 그대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셀룰로이드는 제어류 위험물로 주성분인 나이트로셀룰로스가 온도가 높으면 스스로 분해하면서 열을 내는 물질입니다. 이 분해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쌓이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 결국 자연 발화에 이릅니다. 높은 습도 역시 분해를 촉진합니다.
자연 발화는 주위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는 조건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자연 발화 위험이 가장 큰 것은 셀룰로이드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이연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은 3가지입니다. 1. 분사도장 작업은 밤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2. 담금질 또는 열 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실시할 것. 3.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할을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4번은 역할을 방지가 아니라 유지한다고 했으니 틀린 설명입니다. 역화는 불꽃이 거꾸로 들어오는 위험한 현상이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제오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로 건조한 상태에서는 타격이나 마찰만으로도 폭발할 만큼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장하거나 수송할 때는 물이나 알코올을 첨가해 습는 상태로 만들어 위험성을 둔화시킵니다. 액체가 입자 사이를 적셔 마찰을과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입니다. 글리세린과 에틸렌글라이콜은 제사류 제삼서 교류로 습면시킬 대상이 아니고 물 또는 알코올로 습연 저장한다는 조건에 딱 맞는 물질은 나이트로셀룰로스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동 저장 탱크는 그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5개 실을 나누는 칸막이는 미개입니다. 실의 개수가 아니라 칸막이 개수를 묻는 점에 주의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5개 저장 탱크의 통기관 중 괴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탱크 안의 압력이 대기압과 조금만 달라져도 밸브가 열려 압력을 풀어주어야 증기압이 올라 탱크가 부풀거나 반대로 내부가 진공이 되어 찌그러지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어 증기 손실과 외부 공기 유입을 줄여주는 것이 밸브 없는 통기관과 다른 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계단을 원칙적으로 불연 재료로 하면 됩니다. 다만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만큼은 예외 없이 반드시 내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이웃 건축물이나 부지경 개선 쪽에서 불이 옮겨오는 통로가 바로 그 외벽이라 일정 시간 화염을 견디는 내화 구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기둥이나 바닥, 계단은 연소에 우려가 있어도 불연 재료로 가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화 구조여야 하는 것은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황화탄소는 비중이 1.269로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로 매우 낮고 휘발성이 강해 바연성 증기가 쉽게 발생하므로 물속에 담가 증기가 공기 중으로 나오는 길 자체를 막는 수조 저장을 합니다. 다이에틸에터와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물보다 가볍고 에탄올은 물에 잘 섞여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황화탄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전부 암기해 주셔요. 금속 나트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제3위 위험물이라 등요 경유 같은 석유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은 알코올과도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알코올 속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TI에 라이지 않는 CNTR, 은백색의 연한 금속이라는 거, 물보다 비중이 작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지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인화점은 액체 표면에 불이 붙을 만큼의 증기가 생기는 최저 온도로 값이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보기에 인화점을 보면 2일톨루에는 약 4도, 2스타일에는 약 31도, 3메탄올은 약 11도, 4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약 꼭 39도입니다. 제1석 유리오, 제2석 유리오, 알코올류인 나머지 셋은 모두 인화점이 영산인 반면 특수인 화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만 염화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과염소산 칼륨은 제1류 위험물인 선화성 고체이고 정리는 제2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입니다. 선화제와 가연물이 맞닿아 있는 조합인 것이지요. 과염소산 칼륨 자체는 가연물이 아니어서 파지는 않지만 가열이나 충격을 받으면 분해되면서 산소를 내놓고 그 산소가 정린을 격렬하게 연소,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마찰연로 산화제가 자연 발화하거나 산화제가 스스로 연소하거나 두 고체가 섞여 액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상기체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부피를 구하는 식으로 압력을 넘기면 책에서 설명하는 식이 됩니다. 각각의 인자를 넣어서 계산해 주셔야 답은 2번입니다. 염소산 칼륨은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입니다. 자신은 타지 않는 불연성이지만 촉매 없이 가열하면 약 400도에서 열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습니다. 용해성이 특징적인데 온수에는 녹지만 냉수에는 잘 녹지 않고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으며 에터에는 녹지 않습니다. 이 용해성과 반대로
서술한 사건이 틀린 설명입니다.